집중과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5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국회의원의 자녀 대학 입시 전수조사와 관련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는데요. 현재 국회의원 자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차가 좀 큽니다. 지금 이런 관련 법안은 자유한국당 그리고 바른미래당도 발의한 상태인데요. 이 특별법 어떻게 담고 있는 내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진행될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박찬대 의원입니다. 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의 정확한 명칭부터 한번 들려주시겠습니까? 어떤 명칭입니까?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 입학 전형 과정 조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조금 길죠? 네. 이 법을 발의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대학 입시는 우리나라 그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요. 최근에 이러한 것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무거운 고위직 자녀라든가 또 사회 특권층 계층의 자녀들의 대학 입시 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많이 나왔거든요. 네. 불공정성 문제도 계속적으로 지속이 됐고요. 그래서 불공정한 대학 입시 과정이 있는지 국민적 의혹을 말끔하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국회의원 자녀부터 먼저 솔선수범해서 공개하자는 취지로 지금 발의가 되었습니다. 네, 사회의 불공정함 그리고 더 좀 좁혀가자면 대학 입시 비리에 입시에 있어서의 불공정한 문제 굉장히 심각하고 대통령께서도 어제 국회 연설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그런 국민적 관심사를 법안에 지금 담았다는 말씀이신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특별법인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일단 국회의원 자녀에 대한 대학 입학 전형의 전 과정을 조사하는 특위를 설치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20대 국회의원 자녀 가운데서 입학 사정건제가 도입이 된 2008년도 이후부터 대학에 입학한 자녀의 입학 전형 전 과정을 조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예, 산하는 기관은 우리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특위위원을 13명을 구성하는데요. 학계, 법조계, 교육계, 시민사회 등으로 전문가들로 구성이 됩니다. 네. 이 위원회는 1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고요. 6개월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해서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진행을 했고요. 네.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는 6개월 이내에 활동 전체를 담은 종합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국회에 보고해야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 자녀라고 이렇게 한계를 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높은데요. 네. 적시성과 실효성 두 가지 측면을 두고 좀 진정성을 좀 담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특권층 자녀들 또 사회 지도층 자녀들이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특혜, 불공정을 대학 입시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용납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고위 공무원들까지 다 포함하는 것은 각 당마다 이견이라든가 범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먼저 국민적 요구를 20대 국회의원이 솔선수범하다는 것이 제가 현역 국회의원 자녀라고 제안을 두고 있는 이유이고요. 네. 그리고 저는 교육위원회를 지금 상임위원회로 두고 있고 네. 원내 대변인을 하다 보니까 국회 운영위원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자녀에 대한 발의를 먼저 진행을 해서 이렇게 특권층이라든가 사회 지도층의 자녀들이 대학 입시 과정에서 혹시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이라든가 투명한 과정을 솔선수범하자라고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박찬대 의원께서 21일 날 발의를 먼저 하셨고 어제 또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자유한국당 의원도 지금 발의를 한 상태인데 그리고 좀 네. 이 바른미래당 의원도 지금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연이어서 네, 신보라 그렇습니다. 의원 그다음에 네. 김수민 의원들이 발의를 했는데 네, 이 지금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발의한 부분에는 고위공직자까지 집어넣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네, 네. 이 협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대로 된 협의는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야말로 아주 좋은 정책 경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것은 뭐 정쟁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여야를 불문하고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이나 학부형들이나 또 학생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한 공정성을 확립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중점을 두고 있는 요소는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조사 대상, 또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건지, 또 위원회가 어디 소속이 될 것인지, 그다음에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인지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요. 서로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요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으로 가다듬어져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당인 우리 입장에서는 당대표도 원내대표도 국회의원 자녀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요. 이것을 이런 모든 협의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진행하기에는 시기가 좀 늦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월요일에 저희가 발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적으로 정책들을 내놓고 법안들을 내놓는 좋은 효과가 되지 않았나. 거의 뭐 퍼스트 펭귄과 같은 효과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지금 국회의원 자녀에 대해서 이 전수조사하자는 부분은 지금 모든 나온 발의된 법안들의 이 교집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지금 많고, 국민들이 이런 부분부터 제대로 좀 우리가 공정하게 만들어 나가자는 합의가 있기 때문에 꼭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는데, 내년에 바로 총선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논의만으로 끝이는 거 아니냐에 대한 국민적 시선과 불안감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지금 의지나 이런 부분들, 당의 분위기도 좀 전해 주시죠. 예, 저는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또 집권 여당으로서 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국민들이 가졌던 의혹들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내놓았는데요. 이 법안을 준비하고 발의를 하자마자 하루에도 30-40명, 한 50여 명의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공동 발의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긴급하게 사실은 접수하기 위해 가지고 민주당의 서삼석 의원님을 비롯한 24명의 동료 의원들의 공동 발의를 냈던 것이거든요. 다만 여론과 관련해서 혹시 이게 정책 경쟁이 아닌 어떤 정쟁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가, 국민적 의혹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대표도 전혀 꺼릴 것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진다라고 하면 충분한 논의와 함께 실행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것은 우리 선거법을 보더라도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 작년 12월 달에 여야 5당이 다 합의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법안을 실질적으로 만들어가는 합의 과정 속에서 약속을 자꾸 번복했던 경우도 있었거든요. 또 유치원 3법과 같이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던 이 법안에 대해서도 사실 뒤늦게 법안이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이 부분이 결국은 쟁점을 맞추지 못해가지고 패스트트랙에 들어갔던 아픔도 있고요.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은 경우도 차이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우려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자녀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정말 말뿐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합의해 나가고 간다라고 하면 얼마 남지 않은 21대 국회 총선에서도 충분히 법안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 전에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 20대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지금 보시는 거네요. 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이게 민주당 단독으로 이거를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는 없고요. 진정성을 가지고 야당들이 낸 법안에 대해서 우리가 합의를 해나간다라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국회의원으로만 한정한 것은 이 모든 고위자들, 그다음에 사회 지도층 자녀들에 대한 것들을 다 전부 다 포함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첫 번째의 발자국을 띄움으로 인해서 실효성 있게 법안이 나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국민적 요구를 이 법안에 더 수정해서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전수조사 과정에서 지금 이 조사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강제성이 없다면은 전수조사에 불응했을 때, 응하지 않았을 때 그런 부분들을 조사할 수 있는 한계점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예방이나 대비책도 이 법안에 들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독립성을 상당히 높였고요. 그다음에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도록 되어 있고요.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게 되면 검찰총장에게도 고발하고 수사기관에도 수사 요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공무원들의 비리 의혹이 있게 되면 감사원의 감사도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특별감사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조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폭행이라든가 협박을 하고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은 또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조항이 있어요. 네. 물론 이 법이 모든 강제 수사를 보장할 수는 없는데요. 이 법에 의해서 중요한 첫발을 띄기 때문에 상당한 실효성이 포함되고 기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법안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부분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좀 회복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네, 정치권에서 이 법안을 뛰어넘어서 이 채용이나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공정한 경쟁의 룰이 파손되고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정치인으로서 네. 그런 고민들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또 그 고민들 문제점들 해결해 나가실지도 한 말씀 짧게 해주시죠. 예, 우리 국민적 관심이 이제 정치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민들의 명령을 통해서 정치를 바꾸고자 하는 지금 직접 민주주의가 가미된 세계를 선도하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그 다음에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랑 관련된 경제와 관련된 공정성에 대해서 화두가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네. 공정 경제라든가 경제 민주화라든가. 그런데 우리 사회의 미래와 그다음에 모든 사람이 벗어날 수 없는 자녀들의 교육 문제에 대한 합의, 사회적 합의에 대한 불공정성, 이걸 개선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과 같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좀 더 선진화되고 대한민국이 보다 온전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불공정 문제가 해소돼야 되는데 이 교육 문제 결국 사회적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사회적 제도를 풀어나가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함께했습니다.